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잘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금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카페고 어디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의 꽃이다. 꽃이 피어야 이제 열매가 맺고 이제 수확을 하니까 개인회생 초기에 채무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추심, 독촉, 그리고 집행까지 막아주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수단인데 이게 받고 시작하는 것과 못 받고 시작하는 게 이제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네. 중요한 만큼. 서울회생법원에서 많이들 접수를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금지를 거의 이제 재신청이 아니면 거의 내주고 있으니까 사실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이제 와닿지 않거나 챙기실 필요가 없는 영상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지방의 경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청서를 꼼꼼하게 잘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그래도 금지 결정이 거의 나오고 있었고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뭐 한 군데 특정된 법원 빼고는 금지 결정을 신청했을 때 안 나오시는 경우가 없는데 의뢰인분들은 그게 제일 불안하시긴 하니까 금지 결정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뭐 추심 계속 받아야 돼요? 아니면 급여 압류 들어오나요? 막 이런 부분이 너무 걱정스러우시니까 금지 결정을 꼭 받고 시작하시는 부분이 유리하신 부분은 맞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법원 추세가 필수 서류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불성실한 신청서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서류들은 필수적으로 내라. 그래야 금지 결정을 허가하겠다. 이런 식의 취지로 바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접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서류라고 하지만 사실 서류 목록이 꽤 많죠. 네. 근데 그게 또 법원마다 요구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서 네. 전국적으로 이런저런 법원에서 사건을 많이 접수해보지 않은 사람이나 대리인이라고 하면 놓칠 수가 있죠. 근데 그 법원이 요청하고 있는 그런 서류 목록을 깔끔하게 잘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금지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필수 서류를 요구하는 법원이 지금 점점 늘고 있잖아요. 네. 부산, 네. 울산, 대구, 대전, 전주, 청주, 춘천, 강릉 정도고 이제 계속 늘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게 추가된 거고 그래서 여기는 보정을 받고 나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이미 땡입니다. 금지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미리 챙겨서 접수를 해야 이제 금지를 받고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필수 서류에는 심지어 전통적으로 보정이 나오면 거기 맞춰서 했던 서류인 대출금 사용 내역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해왔던 대로 일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 사용처를 보정도 안 나오는데 미리 챙겨서 낸다고 굉장히 의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도 왜 이걸 아냐면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했다가 오는 직원분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보정도 안 나오는데 대출금 사용처를 어떻게 미리 해서 하나요? 근데 그렇게 해야 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저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가거든요. 그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가지만 의뢰인분들이 금지를 받고 진행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필수 서류 목록을 법원별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무실은 솔직히 회생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곤란한 것 같아요. 부산회생법원에서도 요새는 아예 신청 당시에 필수 서류 목록과 뭐 신용정보 교육하신 수료증까지도 첨부를 해서 제출했을 때 신청함과 동시에 일주일 정도면 금지 결정이 허가가 나시는데 필수 서류 목록이 빠진 경우에는 보정 명령이 나오고 다시 보정을 하고 나서 금지 결정이 허가가 되다 보니까 챙겨서 접수하신 분과 2주 정도의 차이가 또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인 사무실 쪽에서는 준비하는데 좀 많이 부담이 생기고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필수 서류 목록을 꼼꼼하게 챙겨서 금지 결정을 하루라도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대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이제 본인들이 요청하는 양식 서류를 내서 접수하는 사무실과 그렇지 않은 사무실은 금지부터도 문제지만 이후에 진행에서도 확실히 인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챙기고 있는지 의뢰를 하실 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소용이 없는 법원도 있죠. 네. 모든 법원에서 통용되는 건 또 아닙니다. 어떤 법원이죠? 악명 높은 아닙니다.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그렇고 줄자가 붙어 있는 법원이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차마 말을 하기 힘들지만 해당 법원에는 금지가 원체도 이제 나오기 힘들지만 뭐 필수 서류라고 해서 들어가든지 뭐 서류를 꼼꼼하게 뭐 대출금 사용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웬만큼 해서 들어가도 크게 차이가 없다. 근데 이러면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차라리 금지를 포기하고 개시를 좀 더 집중해서 빨리 받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안 되는 건 포기하고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금지는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인 저로서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계속 의견을 내셔서 입법적으로 좀 해결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의 중요성, 그리고 금지를 어떻게 하면 빨리 잘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서로의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뢰인과 대리인, 그리고 대리인과 법원의 소통, 서로가 서로를 알아서 잘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면 모든 일이 수월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